안녕하십니까. 당독소 연구소 블루닥터 박명규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저희가 치매 쪽 알아보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치매에서 해방되려면 에너지 발전소를 다시 가동시켜라.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서 우리가 치매를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치매가 걸리지도 않죠. 그 왜 젊었을 때는 이렇게 치매 같은 것이 없느냐?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뭐 대사 기능이 떨어져서 뭐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그걸 한마디로 얘기를 하게 되면 에너지를 만드는 발전소가 고장이 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치매의 근본 원인은 뭐냐? 에너지가 잘 안 만들어져서 에너지가 잘 안 만들어지니까 우리 몸에 생기는 노폐물들 있죠. 이런 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아밀로이드 베타 이제 플라그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해독하고 쓰레기를 처리하는 이 쓰레기 시스템 오토파지 기능들이 제대로 작동하는 거죠. 이런 것이 작동하려면 뭐가 돼요? 다 전기가 들어야죠. 전기 에너지가 들어야죠. 우리 몸에도 ATP라고 하는 에너지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오토파지가 되게 중요하다. 그럼 오토파지 같은 걸 활성화시키는데 또 여전히 발전소에서 에너지를 끌어다 써야죠. 근데 근본적으로 나이가 들면 발전소들이 다 고장이 났어요. 옛날에는 발전소가 세포 하나당 발전소가 100개씩 들어있었어요. 미토콘드리아가 100개씩 있어서 에너지를 빵빵하게 만들어줬죠. 이렇게 잘 만들어져서 활력이 있고 뭐 힘이 나고 뭐 좋았죠. 기분도 좋아지고 뭐 이렇게 좋아졌는데 나이가 들고 70, 80대면서 어떻게 할까? 이 발전기가 100대씩이나 있던 발전기가 몇 개로 줄어들었을까요? 20개, 30개로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양 자체가 다 줄어들었죠. 힘도 없어지고 기능도 떨어지고 근데 먹는 거는 똑같이 먹어. 이게 병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몸은요, 아주 정직합니다. 들어오면 들어온 만큼 에너지를 전환시키고 대사시켜서 소화시켜서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내 몸이 만약에 100을 에너지로 들여와서 100을 소화시킬 수 있다. 그러면 100이라고 하는 걸 먹으면 되는데 내가 지금은 30밖에 에너지를 전환시키는 능력이 없어. 그러면 먹는 양도 30으로 줄여줘야 돼요. 그러면 계속해서 줄이면 죽지 않습니까? 아니요. 줄이면 다시 에너지를 만드는 발전소들을 재생을 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 발전소가 고장났다고 더 이상 폐기되는 것이 아니고 에너지는 다시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만드냐? 소식을 하면 그 만드는 기능들이 활성화돼요. 너무 우리가 과하게 먹었기 때문에 발전소를 만드는 그런 기술자들, 그런 어떤 도구들, 이런 것들이 다 폐기됐어요. 그러니까 남아도니까,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이런 것들을 재생시킬 수 있는 기능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아이러니하죠. 근데 부족하니까 그때서야 이 재생하는 능력을 가진 이런 기관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끼죠. 그러니까 급하게 그들을 불러내죠. 야, 도와줘. 에너지 지금 밖에서 안 들어와. 지금 우리 몸 안에 있는 거 빨리 뗄감 뽀개가지고 에너지를 전환시키자. 이렇게 긴급하게 투입을 하죠. 근데 평소에는 찬밥 신세예요. 필요 없어. 많이 들어오는데 뭐. 그래서 그게 무한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점점 기능을 망가뜨리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치매에서 탈출하려면 제가 많은 분들한테 질문을 하죠. 우리가 세끼밥 식사 먹는 게 정상입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세끼 식사를 하는 게 정말 정상이냐? 언제부터 우리가 세끼 식사를 먹었느냐? 이런 것부터 따져봐야 돼요. 세끼 식사가 정말 우리가 표준화된 어떤 식단의 어떤 시기의 패턴이냐? 전혀 아니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세끼 식사를 먹는 것이 정상적인 거고 표준화된 거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요새 보면 뭐 간헐적 단식해서 하루에 한 끼를 먹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죠. 왜 그런 방법이 나옵니까? 세끼 식사를 다 했더니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세끼 식사를 다 했더니 여러 가지 병들이 생기고 노화가 촉진되고 옛날에 없던 막 그런 암도 생기고 막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끼 밥을 먹는 것 자체가 지금은 정상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밥을 세 끼를 먹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조금 더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칼로리죠, 칼로리. 그러니까 영양학자들이 얘기하는 2100, 2400은 교과서적인 얘기죠.
그게 현실적으로 누구한테나 다 적용해서 안 되는 거다 절대. 내가 지금 당뇨가 있고 고혈압이 있고 고지혈증이 있고 암이 있고 이러면 내가 지금 2100, 2400kcal를 먹게 되면 절대 안 된다. 그럼 얼마를 먹어야 되냐? 줄여야죠. 왜? 암 증식을 이게 막 되는 게 에너지가 있으니까 증식되는 거죠. 에너지가 없으면 증식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 양은 자기의 신체에 맞는 칼로리를 조절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조절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 배가 나와 있다면 배가 점점 들어가야 돼요. 배가 들어갈 때까지 양을 줄여야죠. 먹는 칼로리를. 그래서 내가 그것이 1700, 1500, 뭐 1200 이렇게 내려갔더니 배가 들어가더라. 그러면 1200에서 다시 1300, 1400, 1500으로 늘리는 거죠. 이게 뭐냐? 한 끼를 우리가 예를 들면 한 끼 식사가 700에서 800kcal 일반적인 식사를 할 때. 그러면 1200, 300이다. 그러면 한 끼 반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한 끼 반을 하루에 3번에 나눠서 먹는 개념.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치매 환자도 마찬가지예요. 치매도 그 먹는 칼로리를 줄이게 되면 우리 몸에서 노폐물을 제거하는 이런 그 기능들, 그 방치되어 있던 이런 시스템들을 다시 불러다가 이제 쓰기 시작하면서 바이탈리티가 조금씩 좋아지게 되죠. 우리는 아이러니하게 많이 먹으면 힘을 많이 낼 거라 생각하는데 그거는 젊었을 때, 어렸을 때 하는 얘기고요. 나이가 들어서는 그 이론이 전혀 통하지 않는다. 많이 먹으면 오히려 우리 몸이 더 무너지고 망가진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을 때는 점점점 먹는 양을 조절을 하고 줄여가는 것이 대사질환과 퇴행성 질환을 막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요지다.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 그렇게 해서 소식하라고 하는 거고요. 저항성 전분이 많은 식품을 섭취해서 혈당 피크가 올라가는 것도 가장 나쁩니다. 식후 혈당이 150, 뭐 180 이렇게 올라가는 건 절대 안 되는 거다. 식후 혈당을 제가 가이드하는 거는 식후 혈당 30분에 110 이하에서 조절하라고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110 이하로 조절하는 것이 무지하게 중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보냐? 밥 한 그릇을 다 먹으면 안 되겠죠. 밥을 3분의 1 공기 먹거나 밥도 따뜻한 밥이 아니라 찬밥으로 만들었다가 데펴 먹든가 아니면 식이섬유를 많이 드시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혈당의 피크를 110 이하로 조절하는 방법을 어떻게든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과당, 설탕, 꿀, 당도 높은 과일, 튀기고 굽고 볶은 음식을 피해야 됩니다. 이런 거는 절대적으로 피해야 돼요. 그 다음에 견과류, 야채, 산나물, 베리 등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많이 상대적으로 섭취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미노산 섭취를 늘려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BCAA가 적게 든 아미노산. 이게 BCAA가 뭐냐면 유단백, 우리가 우유 같은 거 있죠? 유청단백 같은 거. 여기에 BCAA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단백질은 안 돼요. 동물성 단백질은 근본적으로 안 된다. 이렇게 보면 고기도 BCAA가 많죠. 그러면 어떤 단백질이냐? 콩단백 같은 거. 야채에서 나오는 채소에 있는 견과류든가 이런 데 있는 단백질들은 BCAA 함량이 낮아요. 밀단백 같은 거 이런 것들.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 위주의 거기서 유래된 뭐 아미노산이든가 이런 것들을 드시라. 그 다음에 유산균을 반드시 섭취하라고 제가 권해놨습니다. 장이 치매를 일으키는데 핵심 원인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김치와 같은 발효식품을 많이 섭취할 것을 권장드려요. 김치 국물 같은 거, 특히 김치찌개나 이런 형태가 아니라 김치 자체, 그 다음에 김치는 국물 있죠. 국물 같은 걸 많이 드세요. 거기에 정말 좋은 유산균들과 이런 것들이, 대사체들이 좋은 것들이 많이 만들어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치매를 예방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꾸준히 식사 후에 30분 이상 산책을 하든가 유산소 운동을 하게 하십니다. 이게 치매를서부터 탈출하고 예방하는 가장 핵심적인 솔루션이다. 이렇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보시죠. 이거 저희가 이제 하는 소식인데 이거 소식 한 끼입니다. 이게 한 끼. 소식은 30분의 혈당이 86밖에 안 돼요. 그럼 이런 거에다가 어떻게 하죠? 샐러드 같은 거 이런 거를 같이 드셔요. 혈당이 30분에 오면 104밖에 안 되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샐러드에다 이렇게 드셔보면 106밖에 안 됩니다. 이게 혈당을 이렇게 낮게 가는데 배고프지 않게. 그러면서 운동하고 그 다음에 유산균 같은 거 드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활동을 하게 되면 치매에서 탈출할 수 있다. 시작이
음식을 조절하고 운동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하게 되면 치매에서부터 우리는 정말 전 국민이 제가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자신할 수 있어요.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